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세금 제도를 이용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그러한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최고 가격과 이 최저 가격을 이용해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 상한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시하는 이 가격 아래에서만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즉 정부가 정한 가격 이 위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가지고 그래프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발유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휘발유가 현재 가격 P0에서 Q0만큼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나 이 휘발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부는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최고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 균형 가격 P0보다 이렇게 낮게 아래에서 이렇게 정했을 때 수요 공급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지금 현재 이 휘발유의 공급량, 수요량을 보면은 Q0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나 가격을 최고 가격을 균형 가격 아래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휘발유의 거래는 최고 가격 아래에서만 거래가 돼야 됩니다. 즉 최고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 최고 가격과 공급 함수가 만나는 점, 바로 이 점, 공급량은 이만큼 되겠죠. 이렇게 Q0보다 많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반대로 수요량은 최고 가격에 대응하는 이 수요 함수 이 만나는 점, 여기가 수요량이 되겠죠. 이렇게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죠. 즉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구입하기 위해서 주유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정부가 이 최고 가격을 균형 가격 P0보다 이렇게 위에서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위에서. P0보다 위에서 최고 가격을 결정을 해버리면은 최고 가격 아래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균형 가격 P0에서 그냥 거래가 되는 것이죠.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정부가 생산자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가격 하한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 위에서만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 가격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재화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저임금제도 알죠? 최저임금제도. 지금 현재 이 노동시장에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재화의 가격이 P0고 이때 수요량 공급량이 Q0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이 최저임금을 지금 이 균형 가격 P0보다 이렇게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최저 가격을. 그러면 노동이라는 재화의 수요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이 노동의 이 수요량 공급량은 Q0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 노동의 공급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말하자면 생산자인 것이죠. 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최저 가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가격을 균형 가격 P0보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 설정을 하게 되면
수요 함수가 만나는 점 어떻게 됩니까? 이때 수요량은 Q0에서 대폭 감소하게 되죠. 노동의 수요가 감소한다. 그 말은 기업이 고용을 그만큼 줄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최저 가격이 이렇게 형성된다면은 공급량은, 즉 노동을 공급하려는 이 노동자의 수가 이만큼 증가해서 노동의 공급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겠죠. 즉 시장에서는 노동이 이만큼 초과 공급이 되고 있다. 즉 그만큼 실업이 많이 발생이 된다. 취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렵죠?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그젬플 4번. 주택의 임대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최근 임대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임대료의 가격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갑, 을의 주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갑, 임대료의 가격 상한을 150으로 규제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군요. 을, 임대료 보조금을 수요자에게 15만큼 지원하자. 물론 보조금을 수요자에게 지원하면 수요자들은 좋겠지만 국가 재정이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자, 1번. 현재 임대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균형 가격은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의 가격이죠. 구해보니까 임대료의 균형 가격은 200이고 이때 균형 거래량은 1000이 되고 있습니다. 2번. 갑의 주장을 시행한다면 임대 시장은 수요 공급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균형 가격이 200인데, 그렇죠? 시장 가격이 200인데 임대 상한액을 150으로 규제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즉 균형 가격 아래에서 이렇게 최고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임대 거래는 150 아래에서 임대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임대 수요량은 150일 때 1100, 균형 거래량 1000이었었는데 100만큼 증가하게 되고 공급량은 800이 되는군요. 200 감소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1100에서 800을 뺀 얼마입니까? 300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공급 부족의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임대료는 200에서 150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부 정책을 수립하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2번. 자, 을의 주장을 시행하면 임대주택의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을은 수요자에게 임대보조금 15를 지원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그럼 수요 함수는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요자에게 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 함수는 가격 P축 아래로 평행 이동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었죠?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현재의 수요량 Q가 유지되려면 세금만큼 소비자 가격이 하락해야 그 수요량이 유지된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 프라임 P는 기존 가격 P 마이너스 세금. 이것이 변환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15만큼 지원한다. 그러면은 이 변환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현재의 수요량이 유지가 되려면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보조금만큼 더 상승해야 현재의 소비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비자 가격 프라임 P는 기존 가격 P 플러스 보조금 15, 이것이 변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수요 함수에 소비세를 부과했을 때 아니면 지금처럼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이 변환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을 더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하면서 좀 까다롭죠. 이 변환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수요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205로 상승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 임대료는 15만큼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90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균형 거래량은 20만큼 증가한다. 이해되셨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5번. 자, 재화 X, Y가 있습니다. 가격 규제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자,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를 보면 이 XJ, YJ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XJ의 수요량 공급량은 220이었죠. 즉 균형 거래량이 220이었고 YJ는 균형 거래량이 200이었죠. 그러나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는 XJ의 수요량은 감소했고 공급량은 증가했군요. 그럼 XJ에 무슨 정책을 시행했을까요? YJ는 반대로 수요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감소했죠. 보면 XJ, YJ의 이 가격 규제 정책을 서로 다르게 시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XJ는 보니까 공급량이 증가했죠. 그 얘기는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 시행됐다. YJ는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었죠. 이 말은 수요자를, 즉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YJ에 시행되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1번. XJ 시장에서 시행한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XJ 시장. 아니죠. XJ의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 보호를 위한 시행이었다. 2번. XJ의 거래량은 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 XJ의 균형 거래량은 220이었는데 정책 시행 이후에는 얼마라고 봐야 됩니까? 거래량은 180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감소했다. 3번. YJ 규제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YJ는 보면은 수요량이 증가했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했다. 4번. YJ 시장에서 시행한 정책은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YJ에서는 수요량이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정책 시행 이후 거래량은 YJ가 XJ보다 많다. XJ의 거래량은 아까 180이었죠. YJ의 거래량은 얼마라고 봐야 됩니까? 190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정책 시행 이후에는
YJ의 거래량이 XJ의 거래량보다 많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프로그램 69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면은 프로그램 70번, 프로그램 71번, 프로그램 72번 보면은 전부 다 이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에 대한 그러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 함수에 대한 강의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소비자 집단의 이 효용, 즉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했을 때 그 만족도, 즉 효용 함수를 이용해서 그 효용, 즉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매우 흥미있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